유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 6인반으로 펼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유명인 사주를 가지고 와서 6인반으로 펼치는가는 여러분들이 유명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6인반으로 펼쳤을 때 이런 작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부분을 연구도 할 수 있고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유명인의 사주를 6인반으로 펼쳐보는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6인의 기초 지식이 생기면 유명인 사주나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가지고 유기미론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그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면 바로 현실감 있게 유기의 이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명인 사주를 가지고 와서 펼쳐보는 겁니다. 우선 유기임을 펼치기 전에 사주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펴보시고 유기인반을 펼쳐서 살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주에서 보일 수도 있고 사주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유기임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1924년 1월 7일 음력 1923년 12월 2일 이 사주는 이휘호 여사가 직접 김대중 대통령이 어려울 때 역술인한테 건넨 생년월일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격국의 육월서기격이라고 한 것은 사주 외격입니다. 외격. 외격은 연애자평 후반부에 보면 사주 외격이라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육월서기격이라는 것은 육월일의 자시라는 겁니다. 서는 쥐지요, 쥐. 육월이라는 것은 갑자순 중에 얼축, 갑술순 중에는 갑술어뢰니까 어뢰, 갑신순 중에는 갑신얼류, 얼류, 갑오순 중에는 갑오을미, 갑진순 중에는 갑진얼사, 갑인순 중에는 갑인얼묘. 그래서 육월이 됩니다. 육월. 육월서기격이라는 것은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의 자리인데 을이 있지요. 을류면 갑신순 중에 을류입니다. 을류. 을일 자씨입니다. 자씨. 을일 자씨. 외격에서는 임을 왕이라고 봅니다. 왕.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임이 왕입니다. 왕. 그래서 임이 수생목해서 갑을을 낳지요. 갑을을 낳으면 갑은 양이니까 왕자, 을은 엄이니까 공주. 이렇게 해서 을이 공주입니다. 외격으로. 공주가 자시에 자라는 것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 중에 첫 번째지요. 첫 번째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공주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는 이미 권력관이 있으니 사주 중에 관성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기 관성이 있죠. 관성이 있는 경우는 박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해자 축수국이 되어서 금생수능이 하기 때문에 박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를 자씨는 6월 서기격이 김대중 대통령은 성립합니다. 6월 서기격. 이거는 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이 격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자연의 형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한데 어, 정기신법이라고 해서 정기신 중에 육을서기격은 신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주가 있으면 사주를 사주를 인생을 3등분을 했을 때 72살을 산다고 보면 3으로 나누면 24가 되지. 24, 24, 48, 72. 그러니까 24세까지는 정의 기운이 담당하고 24에서 48까지는 기의 운이 담당을 하고 48에서 72세까지는 신의 기운이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그 사주 외격이라는 게 어, 정기신을 다루는 사주학의 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사주가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사주 이론 중에 정기신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론이 육을서기격입니다. 그래서 육을서기격이라는 것은 신에 해당하는 말년에 해당하는 법일 수도 있는데 사주를 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이상하게 말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기신 중에 말년에 해당하는 운이 특별히 발달하면 그 48세에서 72세 사이에 해당하는 그 어느 해당 기간 5, 6년 혹은 3, 4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는 별 볼 일 없어요. 자연 형성으로 봐도 별 볼 일 없고 격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초년의 1세에서 24세 사이에 혹은 24세에서 48세 사이가 정기신 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4세에서 48세 사이 한 3, 4년간은 4, 5년간은 굉장한 운을 맞이합니다. 사시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론 중에 하나가 사주 외격입니다. 사주 외격.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추글에 태어났죠. 격으로 따진다면 그 격으로 따지는 이유가 격으로 따져서 기운이 사주 전체의 기운이 격이 이루어지면 잘 다듬어져서 기물이 만들어진 것처럼 70년을 기운이 가서 70년 동안 기운이 유지가 되니 인생 전체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주 강의에서. 그래서 격을 따져보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축월인데 을이 축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투간됐지요. 그러면 투간된 이것만 보면 됩니다. 개수하고 을목 관계는 수생목 하는데 편인 관계지요. 편인. 음의 음이니까. 그러면 편인격 하는데 편인, 평관, 상관, 비견, 급제, 양인은
살성이 있으니 그대로 두면 평생 그 살성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개를 합해주는 모토가 있으면 재화가 단번에 될 텐데 모토는 없지요. 재화하는 방법을 오로지 극제를 통해서만 재화를 한다고 하는데 혹은 합하기도 하고 암합을 해서 재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개라는 것을 재화하는 것은 축토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보면 해자축 수국이죠. 해자축 수국. 그리고 금이 있어. 금생수하고 수 전체라서 이 축토는 수가 많은 토라서 개수를 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편인격으로서 편인의 살성을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고서에서는 말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해, 축, 자가 있는데 개의 녹이 자지요. 개의 녹이 자. 개가 머리면 자가 신체입니다. 갑 같으면 갑이 머리면 인이 몸이지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지요. 개, 자. 육체가 정화가 되거나 살성이 잡혀지면 머리도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성을 잡는 법이 삼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 자, 축, 삼합이 완전하지요. 완전해지면 자의 녹이 살성이 잡혀버립니다. 합해버렸으니까 해자축으로 해도 합하고 축도 합하고 살성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에서 투관된 개도 살성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면 편인의 살성이 사라지고 순화된 편인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편인격이 정식으로 성립하면 사조 자체가 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살성이 사라진 깨끗하게 순화된 편인격. 편인은 만인의 어머니지요. 만인의 어머니.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만인의 어머니 편인격.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이론은 없는데 이제 사주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아는 수리법으로 주역화시키면 풍택중부라는 게 나오는데 풍택중부에도 풍택중부 효사부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풍택중부는 인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게 격이 순화가 안 됐으면 인성이 이렇게 발달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87에도 보면 인성이 깔끔하게 순화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의 녹을 개의 녹을 삼합을 해줌으로써 개까지 편인의 살성이 제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분은 축토가 개수를 극해서 순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틀리다 맞다 소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으로 살성을 잡아준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해자축합하고 어떤 분은 유축합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사주 중급 이상 올라가면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먼저 해가 먼저였고 축이 있고 해축이 자를 해서 삼합을 이미 해자축을 성해버렸는데 유가 과연 유축을 합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편인격이 성립이 되었지만
조우적으로 온도가 너무 춥지요. 추월에다가 얼음에다가 해자축, 수국에다가 개투간에 너무 춥지요. 어리 뿌리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조우라는 것은 병화인데 그러면 병화가 요중신금과 암합을 하겠지요. 혹은 축중신금과 암합을 하겠지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뭐 그 부분도 이론적으로 필요한데 만약에 병하고 유중신금이 합을 한다 봅시다. 병신화수. 그러면 수라는 것이 최종 결과물이고 병도 그대로 존재하고 유중신금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사주의 금수가 왕해야 병신화수가 되는데 사주의 금수가 왕하지 않으면 합도 안 됩니다. 수도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이 경우는 금수가 많으니까 수가 생겨났는데 병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을도 선목이지요. 왕한 수의 생을 받았으니까 선목인 상태지요. 선목이 화를 많이는 생하지는 못하죠. 선목, 불능, 생화 이렇게 하니까 병 자체 존재도 불완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병신 화수한다 하더라도 수로 변한다 하더라도 병 자체가 다시 병신 화수에서 수가 또 생겨나 버리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병 자체를 닭이 날아올라 봤자 얼마나 날아오르겠는가 이렇게 효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편인격이 성립을 했으니까 거기다 연이죠, 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정인, 인성이라는 겁니다. 인성, 도장. 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로 인정한다는 게 인성입니다. 도장. 그리고 뭐 건물 문서, 학문 이런 쪽으로 격이 높아진 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87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다, 아주 똑똑하다. 여러 사람을 굴복시킬 정도로 똑똑한 뭐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풍택중부도 보면 인성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관성은 미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기는 좀 역부족이고 단지 야당 당수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어릴 자시 육을 석유기로 되어 있으니까 말년에는 영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해 전전지지가 유지요. 유술해로 가니까 해 앞이 축이지요. 자축되니까 이거 상문조개국이지요. 상문조객살. 조개국은 아니고 상문조객살입니다. 상문조객살이 월지 일지에 있으면서 신금이 충을 이러니까 죽을 얘기를 여러 번 넘기는 거지요. 사는 게 엄청 고달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나는데 두 개 다 있으면 운이 떨어지면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암살을 당했지요. 여기 6월 서기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수리인데 수리로 봐도 이 오라는 것은 엉망인데 결과는 76으로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인생은 매우 고달프게 살아가지만 결과는 매우 훌륭하다.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살아가지만 조우적인 측면이지요. 아주 고달프고 상문족의 살까지 있어서 죽을 위기를 넘기지만
결과적으로 고생한 만큼 영화를 누린다 말려는 그렇게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근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주 하나만 가지고 봐도 될 텐데, 제가 수리법하고 주역을 연구하다 보면 이 동일한 팔자 사주 하나, 또 하나가 또 나오고 파생된 게 저 사주에서 또 하나가 파생된 게 나오고 또 하나가 파생된 게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보면 구체적인 그 사람의 운세가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안 나온 부분도 2나 3이나 4에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표현 안 된 부분도 2나 3에서 4에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이상을 임상을 해봤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는 성격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사주 하나도 뭐 사실 사주 하나로만 완벽하게만 이론을 정립을 한다면 이 부분 안 봐도 되지만, 이 하나도 정립하기 어렵죠. 지금 현 상황이, 역술인들 상황이. 그래서 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째 사주를 공개를 해놓으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파생된 사주를. 그래서 막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어,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어른 덩쿨인데, 어른 덩쿨 같으면 화기가 있어줘야 되죠. 화기가 있어야 자기가 휘감고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경금이나 진토도 있어야 되고, 근데 화기가 약하고 경금 진토만 없고, 경금 진토는 없고 오로지 신금이 얼덩굴을 줄기를 잘라버리려고 공격을 하니까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다. 이분은 상문조객살까지 있어서. 개해년 을축을 을류의 병자십니다. 여기는 적극법, 충심과 진연주격, 용잠격, 그러니까 해자축, 해자축 순서대로 갔지요. 순서대로 가서 어, 이어진 것을 진연주격이라고 하고, 반대로 축자 해면 거꾸로 지지가 흐르니까 뭐 퇴연주격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연주격은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그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용잠격은 해자축이 있을 때 원래 해자축을 윤하라 하기도 하죠. 사주에서 윤하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윤학과라고 하기도 하고 용잠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가 자신데 축월장입니다. 축월장. 태어난 시간이 밤이니까 야점. 그래서 을료일 자시, 을료일 12국입니다. 12국. 여기 보면 귀인 아래 해가 12죠. 12, 12국. 점시상에 월장 축을 가하고, 점시상에 월정 축을 가하고 자하를 보면 국이 나옵니다. 해는 12니까 12국. 을료일 첨단한 거니까 을료일 12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인반을 보면
을일간이지, 을일간. 을일간에 간상에 청룡이 있습니다. 청룡은 관직점에는 봐야 돼요, 반드시. 결혼점에는 남자, 신랑, 그리고 결혼점에 천우는 부인. 그러니까 결혼점을 볼 때는 청룡도 보고 관성도 봐야 되고, 어리 여자분 같으면, 그다음에 어리 남자 같으면 천우도 보고 재성도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을상의 청룡이라는 것은 관직, 권력 이런 건데 사오지요. 사오 청룡이 있고, 근데 동절이죠. 축월. 동절에는 아무래도 화세가 약하겠지요. 그러니까 동절에는 사화가 휴, 실 휴자에 가둬질 수, 휴수, 없을 무자에 기운 기자를 써서 휴수무기 상태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동절에. 그리고 이 청룡의 뒤 이, 뒷부분 이면을 보니까 살을 내려서 보니까 오가 공망입니다. 갑신순종에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모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오미 공망이지요. 오공망. 공망에 천공까지 탔습니다. 오 자체가 공망인데 천공까지 탔으니까 청룡이란 게 힘이 없습니다. 정부 요직이나 등용되어야 될 이 청룡 힘이 없습니다. 효수무기에 무신공망에. 그리고 관성을 봐야 되는데 관성이 없지요. 관성이 없고, 관성을 보니까 여기 태상이 있습니다. 태상이 입관양하면, 그러니까 관의 고향으로 가면, 즉 관에 임해지면 태상 권력인데, 다시 권력을 뜻하는 관성에 임해지면 재상이나 아니면 정치, 벼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망입니다. 공망, 미가 공망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힘이 없어진 겁니다. 또 다른 평관, 유금을 보면 현모 같아서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정부 요직 관리 이렇게 될 팔자는 김대중 대통령은 좀 없었던 거지요. 말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정부 관료, 뭐 고급 공무원이 될 인연은 좀 적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일지도 관인데 보면 수리성에서 술은 하계지요. 하계. 진술은 막힘이 많다는 뜻입니다. 진과 술은 천나 지망이라 해서 술 자체가 막힘이 많다 이렇게 되고, 진도 막힘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관 위에 하계가 성에 있고 술의 신사를 보니까 관묘라고 되어 있죠. 관묘. 관묘는 막힘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관묘는 막힘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관묘. 막힘이 많다. 그래서 명예, 직업, 뭐 정부 관리되는 쪽으로는 막힘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인성이 사과에 있다가 초전으로 되었죠. 해수인성이 뭐 그냥 인성이면 뭐 단순하게 뭐 자리다, 학문 능력이 뛰어나다 하겠지만, 태세가 임했죠. 태세. 태세는 세군이라 그래서 해세자를 써서 해세 해세자를 써서 세군이란 말을 합니다. 세군. 세군이 임했으니까
인성 기운이 굉장히 왕하지요. 거기다 정신까지 붙어서 아주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천우라는 게 있어서 성품이 온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온화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태세가 세군, 임인성, 중전자, 귀인, 귀인이 탔으니까 좋지요. 자, 귀인의 덩천문이 했지요. 귀덩천문. 귀인이 천문을 뜻하는 해수 위에 올라앉아서 귀덩천문하면 신장살몰이라고 합니다. 신장살몰. 신장들 중에 현무, 태음, 백호, 주작, 등사, 그다지 좋지 못한 신장들은 모두 꼬리를 감춘다는 건데 기등천문했으니까 일단은 높은 지위로 갈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당 당수지요. 야당 당수. 그 다음에 태세가 문서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여기도 높은 자리, 축에 월장이 탔죠. 월장, 축 월장. 그러니까 초전, 인성, 임태세, 중전, 자, 귀인, 기등천문, 말전, 월장. 그러니까 아까 사주에 보셨다시피 편인격이 격이 성립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인생이 좀 많이 힘들겠지만 굉장히 좋은 길신들이 쫙 붙어버렸지요. 그래서 격이란 게 성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격이 성립이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면 기축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축, 기축은 귀인이지요. 비록 그 신장을 달지는 않았지만 기축 자체가 귀인입니다. 기축 귀인의 모든 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에다가 월장, 월장은 태양인데 빛이 광의가 나지요. 광의. 말년에 대통령이 안 됐더라도 야당 당수로서 굉장한 위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등천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신장들을 살몰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정의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반면에 귀인 이복된 사람은 귀인이 있고 여기에 술이 있으면 귀인 이복된 사람은 세상에 지탄받을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 이런 스타일의 성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등천문한 경우는 세상을 공평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을일에는 자와 신이 기인인데 여기 귀인이 있고 여기에 관에 연막귀인 있죠. 연막귀인. 연막귀인이 있는데 입궁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막귀인. 여기가 만약에 공망이 안 되었으면 굉장한 권력을 야당할 때부터 굉장한 권력을 가지거나 정부 관료, 고위직 관료로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상의 술이 병부입니다. 병부. 이게 병의 기운이 있죠. 벌써 병의 기운. 거기다 태음, 음침한 기운. 그러니까 유가 일지상인데 일지 집 안에 술 병의 기운도 있고 태음도 있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자기가 거주하는 곳, 자기가 활동하는 곳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술은 다리이니까 다리 쪽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술이 위장이니까 위장 쪽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얼록이 제묘 천반묘를 살피면 적부죠. 적부. 적부는 자기가 적개심을 가지기도 하고
남한테 엄청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부라는 게. 그 노계 적부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당할 수가 있다. 보면 유라는 게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으로 달이 뜨는 문이지요. 그 집 안에서는 출입문이 묘와 유입니다. 묘와 유. 들어왔다 나갔다. 나갈 때는 유라고 하고 들어올 때는 묘라고 하기도 하고 나갈 때는 묘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올 때는 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상의 학에 막힘의 신이 있고 기운이 있고 여기에 관묘가 있고 들어오는 묘상의 진 청강이지요. 청강 천라지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 천라지망이 있어서 이분은 뭐 사는데 막힘은 많겠지요. 그 활동하는 곳에 항상 하늘이 그물이 있어서 그리고 관묘 막히는 부분 그리고 해년 전 이지 후 이지가 상문조객인데 해자 축 해자 축 유술해니까 유축이 상문조객살이지요. 병부에 상문조객에 이거 유축이면 사와 이렇게 사업은 잘 안 따지지만 유김에서는 사육축 상문조객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문조객국. 그러니까 뭐 평생 막힘도 많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고 인생이 고달프게 됩니다. 출입하는 문에 항상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 있고 구진쟁투신이 있어서 그래서 막힘도 많지만 좋은 부분도 많으니까 역경도 많고 나름대로 정치인하면서 비중이 있는 어, 인물인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이 여기서 청룡이 만약에 뭐 봄철에 태어나면 춘덕 춘덕 염상진기 이래서 염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오미국이 있었다 봄철에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왕해지겠지요. 왕해지면 정부 관료로서 뭐 출세도 하고 야당 당수로서 출세를 하고 했을 텐데 여기가 힘이 없고 관성도 막혔고 다시 출입하는 문에도 전라지망살 구진쟁투의 신 상문조객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전해가 세군해가 청룡을 세파를 했죠. 세파 해충사에서 유기막에서는 월일시가 충하는 건 안 보고 태세가 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임금이고 그 당시 흘러가는 전체의 시류 분위기인데 임금이라 해도 세파를 때렸으니까 나는 너 같은 자는 싫다 많이 싫어하는 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요직에 등용되기는 힘들었던 사주입니다. 말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려웠던 점들을 덜쳐내 보면 중전자의 천마 유도 일간 음신의 오 천귀 노도 그러니까 유도 노도가 있는 겁니다. 유도 노도 저기 오고 가는 길목에서 살았던 사람 적의 내섭을 받고 저기 오고 가는 길에서 피해를 받던 사람 얼록이 제모니까 자기 몸에
적부가 탔으니까 적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 종합하자면 막힘이 많았지만 야당 당수 지위적인 어떤 그런 기운, 그러니까 편인격의 격이 완성이 되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야당의 거두로서 살아갈 팔자다. 말년에 이제 뭐 빛을 봤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과체는 중심과 진역격, 진전은 설명을 드렸죠. 용잠은 해자축이 있는 그 용잠. 필법부에 보면 소모다졸 복남왕 이랬습니다. 일간상신에 술이 있지요. 진술을 철라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 자기가 도모하는 바는 다졸, 많이 졸렬해지고, 왜냐하면 술은 하늘이 거물이니까 하늘의 거물이고 계절별로 관묘입니다. 관묘, 막힘이 많은 살. 소모다졸 복남왕, 원하는 바는 항상 졸렬해지고 권속 풍령. 그러니까 일간이 금생수가 되죠. 일간의 기운을 빼서 삼전이 일간을 생하니까 여기는 가족들, 인간, 여기는 집, 거주하는 장소, 여기는 가족, 사람, 인구, 여기는 거주하는 장소. 금생수, 일지의 기운이 빠지고 일간의 기운이 생겨졌으니까 권속이란 것은 가족들은 많지만 주거하는 가정이 좁다. 그러니까 뭐 작은 집에서 많은 가족이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숭시 네오 삼기, 이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삼기라는 것은 재관인을 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인성이 굉장히 발달을 했으니까 그 축재성에도 월장이 탔지요. 축재성의 월장. 과경의 해자축, 영명, 윤학격, 이거는 사주에서 쓰는 용어인데 해자축을 윤화라고 하기도 하고 신자진도 뭐 어찌 보면 윤화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생간, 탈지, 그 일간을 생하고 지는 기운을 뺏는다고 했죠. 삼전이. 이러면 인구, 풍룡. 사람은 사람은 많지만 사람은 많지만 이 옥사 이 옥사 착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옥사는 좁다. 절불가 청거 관광,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과식이 나왔을 때는 넓은 곳으로 이사 갔을 때는 반대로 재앙이 생긴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를 순년여면 해, 자, 축 붙었지요. 한 가지 떨어지면 간정격이 되겠죠. 해 다음에 축이 오고 그 다음에 인이 오면 묘가 오면 한 칸씩 건너뛰면 중간중간에 끊어졌으니까 간정격이 되는데 이건 이어졌으니까 순연녀입니다. 순연녀. 순연녀의 신장들이 순행을 하면 해자축 위 용잠, 양광재하, 공회, 오기, 미방. 옥을 품고 있어도 뭐 별 볼 일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용잠이라는 의미를 유김에서는 많이는 안 씁니다. 용잠
합격 용자문과라는 것을. 신장론, 청룡제희, 다주형통, 비천제사. 아까 일간상에 청룡이 있었지요. 군자맹동. 만약에 여름철 같으면, 여름철 혹은 봄철 같으면 이 말이 해당됩니다. 다주형통, 청룡이 왕하니까 다주형통의 비천제사, 청룡이 사이에 있었으니까 군자는 맹동. 군자라는 것은 뭐 소인도 아니고 군자라는 것은 맹동. 그러니까 청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군자한테는 권력, 벼슬운이 있으니까 좋겠지요. 태음제술, 수의주혼, 태음한 여자, 술. 근데 태음이 재성이지요, 재성. 재성에 그러니까 결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과식을 얻었을 때는 앞에 설명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합니다. 간상, 청룡, 동절, 효수무기, 임세파, 엄신, 일간 엄신이 입궁에 있는데 입궁도 기운이 약한데 다시 천공신장이 탔습니다. 그리고 태상 입관양에 아까 설명드렸지요. 갑신이 또 순수입니다. 둔간을 해보면 순수입니다. 순수. 순수라는 것은 갑신순 중에 맨 처음이 갑신이니까 이 부분도 귀한 겁니다. 갑신순수 간득. 아까 신이 일간 중심의 신살 간덕입니다. 그렇지만 입궁일이었다. 중전도로 성천마 유도 옷 간음신 노도 상문조객구 뭐 기타 병부 이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기덩천문. 천심격이라는 것은 해가 있지요. 연월일시가 모두 사과 삼절에 나타나면 천심격에 가까워집니다. 해, 축, 유는 어차피 일이니까 있는 거고. 자, 자시. 그래서 천심격은 비상한 일은, 그러니까 경사도 굉장히 깊은 경사가 있고 흉사도 아주 나쁜 흉사가 있게 되는 게 천심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만 들으면 많이 지겨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은 15년 전 그쯤에 육임 연구를 하다가 뭐 육효도 연구를 했습니다. 육효는 아시지요? 동전 던져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기문에 보면 이전에 어떤 일화에 보면 아주 아픈 사람이 있어서 생사 갈림길에 섰는데 기문 둔갑에 술수를 지닌 사람이 와서 동쪽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가지를 생가지를 꺾고 와서 뭐 삶아 먹이거나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서 살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소개할 방법은 훗날에 한번 뭐 써보셔도 될 텐데 육효에 능통한 분이어야 합니다. 육효에 능통하고 육임도 능통하고. 그래서 육효법 중에 척전법을 쓰는데 척전이라는 것은 동전 세 개를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괴를 뽑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영업 장소에 앉아서 정신 집중을 해서 동전 세 개를 가지고 육효를 하는 겁니다. 어느 방위에 가면 재물 기운이 있는가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괴를 쭉 뽑아보면 이를테면
동남방위에 재물 기운이 숨어 있다. 방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육효를 여러 번, 한 세 번은 해야 돼요. 그래야 동남쪽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오고, 육임도 상가지를 12개를 넣고 집중해서 점실을 하나 뽑아서 어느 방위에 재물 기운이 있나, 그렇게 해서 육임번호를 쭉 펼쳐보면 육효에서 동남방이라고 했는데 육임을 보니까 동남방위에 청룡이나 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동남방위가 확실한 거지요. 그러면 다시 동남방위에 재물 기운이 있는 곳의 근처 상황이 어떠한가로 육효로 해보면, 이제 육효에 재물 기운이 숨어 있는 근처 상황이 나옵니다. 주변 상황이. 그래서 자기 영업장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동남방위로 가봅니다. 가보면 육효 전복한 것과 육임 점단한 것을 이제 종이에 적어서 가보면 그 근처 상황이 분명히 나와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동남방위 어느 골목에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작은 잡초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 흙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일부 적당히 담아서 내 영업장의 동남방위에 둡니다. 그리고 처음 갔던 장소보다 조금 더 멀리 동남방위로 가봅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또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서 2차로 동남방에 두는데, 첫 번째 가져온 것과 두 번째 가져온 것은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 공간을 두고 약간 위에 달아두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번 정도 하면 한 4, 5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날 딱 기다려보면 손님들이 줄줄이 딸려 들어옵니다. 뭔가 홀린 듯이 끌려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다가 어느 날은 심심해서 귀신 기운이 어디 있나 해서 한 10번인가를 땡겨온 적이 있습니다. 땡겨왔더니 집안 가족이 귀신 꿈을 꾸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육효에 정통해지면 기억을 하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제법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만 쓰면. 이번에는 육임 진암에 소개된 신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년 5월 을요일 무인시 상우유이형 전풍수기룡. 이건 뭐 저도 뭔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 같은데, 전풍수기룡, 서팩과 난숙과 이렇습니다. 을요일, 을요일에 을상의 유, 음신을 내리고 인, 유상의 인, 인상의 미, 백호, 초전, 미, 중전자, 말전사 이랬네요. 이 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뭐 유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풍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를 보는 방법이 이론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요. 사실 이론도 아주 그 명철하게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기운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게 위성지도인데 위성지도만 봐도 기운이 이렇게 가는 게 느껴져요. 이건 다른 종류의 기운인데 A라는 기운의 종류 이렇게 흘러가고 B라는 종류가 이렇게 기운이 흘러가고 C라는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모여서 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행도 하지도 않았고 뭐 선천적으로 기운을 느끼는 감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관용자라는 겁니다. 관용자라는 건데 사실 우리 본능은 산에 있는 대부분 풍수에 필요한 기운은 다 느끼고 봅니다.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선천적으로 본능은 그 어떻게 흐르는지 다 알아요. 그 우리가 이제 전달을 못 받아서 그렇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관용자를 오른손에 쥐면 이제 본능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집안에서도 이걸 들고 있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보통 회전수를 가지고 키의 세기를 처음에는 측정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용자를 하나 사서 비싼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에 뭐 1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100만 원짜리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헤드가 달려 있고 여기가 회전이 잘 되는 것만 구하면 돼요. 그게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뭐 아무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치만 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헤드에다가 구리를 달기도 하고 하는데 구리가 기운을 잘 느낀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용자를 가지고 산이나 들이나 다니면서 회전이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자꾸 해봐야 됩니다. 3개월 정도는. 그렇게 회전수가 얼마나 가나, 얼마나 도나, 이걸 측정을 한 3개월 하시면 어느 정도 본능하고, 이 관용자의 본능이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 헤드에 여러 가지를 달아봐야 돼요. 헤드에 여러 가지를 달아서 그러니까 기운 종류가 많으니까 헤드에 여러 가지를 달아서 해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기맥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 때는 여기서 서서 관용자를 손에 쥐고 이 기맥 가까이 다가오면 관용자가 내 몸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부터 기맥이구나. 이제 길 반대편에 가서 다시 여기서 하다가 이 관용대 헤더가 내 몸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면 아 여기 기맥이 흐르는구나. 여기와 여기는 기맥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더에 뭘 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좀 어렵지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서 양기 측정할 때는 어떤 걸 달고 음기 측정할 때는 어떤 걸 달고 또 뭐 수맥 측정할 때는 여기다 어떤 걸 달고 하면 정확히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금 배우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다날 단활 차풍수 제서산 진용 무진용 정열 연불비지중 역유호처라고 했네요. 역유호처. 이 과식을 지금 설명 중입니다. 첨단하기를 풍수는 서쪽산에 있다. 현무가 풍수를 의미하는데 현무묘가 술상에 있으므로 술은 서북을 의미하니 서쪽 혹은 서북 쪽의 산에 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용 정열이 없다. 부족한 중에 불빛과니까 불빛과 나중에 또 설명할 계획이 올 겁니다. 불빛과라 해도 좋은 길지가 있다. 현무가 집안 술이지요. 술.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재물기운 취할 때도 집안을 봐야 되지요. 아까 육회하고 취할 때도 술 집안에 현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서북방이라고 한 겁니다. 서북방이 하이론지 현무위 풍수임 묘가술 시서북 산강야 미위내룡 수공성진기. 미가 내룡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내룡인데 오는 이제 용맥을 뜻하겠죠. 용맥. 갑신 을류. 그러니까 갑신순 중에는 오미가 공망이니까 미가 공망이지요. 그런데 여기 미 자체가 공망이지만 오월은 화월이지요. 임묘 진사오 오월이니까 오월에 미토는 월의 생을 받으니까 진기라고 합니다. 진기 왕기라고 하기도 하고 5월 다음에는 미월이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5월 다음에 미월. 그래서 화생토 하기도 하고 어, 현무는 풍수로 묘의 현무가 성하고 솔 위에 있다. 이는 서북의 산 언덕을 의미하며 미는 청룡으로 순공이나 진기이다. 진기는 5월의 점단인데 미는 다음 달 미월을 의미하므로 다가오는 기운이며 물러간 과거의 기운이 아니고 금세 다가올 긍정의 희망적인 진기라는 것이다. 등사위혈. 등사가 혈이 되는데 가해낙궁. 가해낙궁에서 좋지가 못한데 희성 깊은 것은 순정장생 이랬습니다. 순정장생. 주혈 활발. 주혈 발유정. 연미중부전. 역영유같이 이랬네요. 등사. 등사가 해에 있죠. 해에. 등사가 해에 있는데 오가 공망이니까 집안 공망이지요.
십이운성을 볼 때 갑을을 동시에 목으로 묶어서 해에서 장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해가 을은 해에서 장생이지요. 등사의 혈인데 해수가 장생이 되었다. 공망이지만 장생이 되어서 좋은 점이 있다. 이랬습니다. 등사가 혈이 되는데 해상에 임했고 집안을 보니 오로서 순공이나 기쁜 것은 순정 이는 정의 천간이 임함을 의미하는데 정은 천간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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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활발한 기상 등을 의미를 합니다. 활발한 기상 등을 의미한다에다 장생, 통상 갑을목의 장생은 해로 본다. 즉 해에 등사가 임했고 이것이 일간을의 장생이다. 따라서 혈은 활발하고 유정, 기운이 역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한편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역시 취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희귀인자선 역수지국 사과하인지 대충 위시신 이합 간산곤양 겸 충미분검야라고 했네요. 기쁜 것은 귀인이 역행하니 귀인이 귀 자축 인묘진 이렇게 하니까 귀인 등사 귀등 주육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지요. 귀등 주육 자 아래가 해자축 인묘진이면 이렇게 신장에 나갈 것이고 사오미 신유술이면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귀인이 역행을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귀인이 역행하니 역수의 형세요. 사과의 아래 인이 유택의 자리인데 여기가 1과 2과 3과 4과인데 여기가 유택 조상 몇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이 있습니다. 인. 깊은 것은 귀인이 역행하니 역수 거꾸로 물이 흐르는 형세요. 사과의 아래 인이 유택자리 인이 이것과 총되는 것이 대안이니 간산곤양이며 충미가 분검이 된다. 분검은 풍수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인이 역행하는 과이다. 구진, 주명당, 엄양이장, 견, 죄관, 막기, 막기는 연막귀인이라는 겁니다. 연막귀인, 재성관성, 연막귀인, 주작, 화계, 화계는 술입니다. 술, 주작도 문서신이고 화계도 문서입니다. 술토는 문서라고 했지요. 술은 화가 많이 모여있는 화해고입니다. 화는 문명, 문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에도 문화의 문명의 신, 시험에는 길신입니다. 조작학의 건병임사, 건병임사, 시대 안산, 출, 문명부기, 문명이라는 것은 화니까, 그리고 주작도 되니까 문명부기, 그리고 죄간 염기였으니까 부기, 이어 중방야 이랬네요. 고지는 원래 무진의 기운을 받은 신장인데 따라서
중앙토의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 구진은 명당을 의미하는데 구진의 신은 을일간의 정관이요. 막귀는 연막귀인인데 낮점의 밤귀인, 밤점일 때는 낮귀인을 의미한다. 즉 숨어서 드러나지 않은 장막 뒤의 귀인을 의미한다. 이는 시험 과거의 길조를 의미하며 관, 벼슬, 직장의 속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주작은 화계, 술, 문명 문화신에 임했고 청가는 순중병술이며 다시 사위에 임했다. 여기 주작이 있죠. 주작. 주작에 술이 임했고 그러니까 뭐 이 문명 문화의 신 주작. 그래서 뭐 이게 풍수적인 용어인데 구진에는 보면 재간 연막귀인, 구진에 어릴에는 자신이 귀인이죠. 자신이 귀인. 자는 여기서 이 귀인 반대되는 뭐 주점이면 낮점, 낮점이면 주점에 나타나지 않는 귀인이 연막귀인인데 어릴에 자신이 귀인이니까 신의 귀인이 있죠. 구진의 구진의 연막귀인에 다시 어릴 주에 신금은 금극목하니까 관성입니다. 관성의 연막귀인의 구진입니다. 명당자리니까 구진이 명당자리를 보니까 관성의 직업 명예 권력의 연막귀인 역시 관직에 유리한 귀인이 임해 있다. 이런 말이네요. 주작은 학의 수를 학에 임했고 청가는 순중병술이며 다시 사위에 임했다. 이는 대안선을 의미하며 화는 문서 학문을 의미하는 이를 문명이라 한다. 주작 문서 학문의 신장에 다시 병의 화 문서 학문의 기운에 다시 집안까지 사이므로 화의 학문 문화 문명의 기운이 왕성하다 이랬네요. 따라서 관성의 연막기인의 문서 문명의 학문 기운이 왕성하니 출문명북이라 하는 것이고 술은 노비 혹은 아랫사람, 시종, 보좌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두려운 것은 자효공전, 그 자식을 해당하는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손효가 공전, 공의 내전에 내전하니 정, 간어, 자식, 자식에게는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유는 일의 태신이다. 12운성으로 유는 어에서 유는 태가 됩니다. 태. 엄견 임목 생사와 엄견 임목 생사와 소녀를 생하니까 자효 진년 11월 6일 주 비첩유임 이랬습니다. 자식을 의미하는 식신상관 명리용으로 자손을 의미가 사오인데 오는 순공 순공 순중의 공이라는 겁니다. 사는 정극으로 집안자와 상극이라 자손에는 불리한 풍수이기도 하다. 여기 사가 있죠. 자손 사에 있고
사하고 백호는 경신금이니까 화급금 하니까 내전이죠, 내전. 외전보다는 내전이 더 흉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현무 같으면 신장이 살을 극하는 것을 외전이라 합니다. 외에서 전쟁을 끌어온 것. 이거는 내에서 전쟁을 건 것. 거기다가 집안자에 극을 받고 있습니다. 을의 사는 목생하니까 손이지요. 이건 손은 자식을 의미하는데 내전에 집안 극을 받고 있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 12운성의 태입니다. 태. 을의 유는 태신입니다. 태신 12운성의 태인데 유를 내리고 인을 보니까 인이 자손을 생사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손을 생하고 있다. 태신이 자손을 생사화하고 있다. 인목이 생사화 소묘한다. 따라서 진년 12월 11월 유일에 비첩이 회임한다. 이 시기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연생양아 연이어 두 아이를 낳는다. 혹은 쌍둥이입니다. 인사위 쌍이 고야 이랬네요. 사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가 1양, 축이 2양, 인이 3양, 묘가 4양, 진이 5양, 사가 6양입니다. 그럼 6양 다음에 5가 이름이니까 사에서 오로 넘어가니까 끝이면서 시작이니까 두 개의 의미가 나지요. 그래서 사는 항상 순방위로 돌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는 두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벌도 이거 사가 벌인데 벌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는 쌍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쌍둥이란 뜻이다. 단 현무 근신 주변소로 극비견 형제궁 유의 이랬네요. 해와 사는 쌍의 의미가 있다. 해도 쌍입니다. 육음에서 해가 육음인데 자일량으로 바뀌니까 끝과 시작에 동시 의미가 있으니까 쌍입니다. 현무는 갑신손으로 나열해 보면 신의 천간이 임하는데 현무가 여기 있습니다. 현무가 여기 있고 갑신을류 병술정의 모자 기축경인 신묘로 가는데 음, 현무는 갑신손으로 나열해 보면 신의 천간이 임하는데 이는 묘소 주변에 작은 길들이 있다는 의미이며 신이 도로 그러니까 천간신은 도로의 의미가 있나 보네요. 형제의 궁을 극함으로 형제는 불리하다. 이런 고를 얻자. 화물며 용호공전 청룡과 백호가 공방 또는 내전 외전이고 하니까 장기방분 인재불왕 후엄신수구 천우가 수구 천우와 태음이 수구인데 그리고 사신 등사신은 작나성 희기 소관포고 청룡과 백호가 공망에 상하 상극하니 인정과 재물이 왕성하지 못하다. 자청령 500호의 의미가 있나 보네요.
천호의 음시는 수구가 되며 등산은 나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도 풍수 용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중 양전 봉공 일리대 허리 허명. 갑신 을류로 가니까 오미공망이니까 초전에 천반의 미가 공망, 중전의 미 집안이 공망입니다. 초중전 양전이 봉공이니 1대 2대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1, 2대 허리 허명. 말전 자요위 지지장생. 말전이 사인데 유의 장생이지요. 그 검은 엄검이든 양검이든 한때 묶어서 사에서 장생이라 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운승 방법으로. 말전 자요 위지지 장생 학당 엄신학의 내 문명지숙 이랬네요. 살을 집안에서 찾아서 내려보면 엄신이 나오지요. 백호의 엄신, 술, 학외, 문서 문명의 신, 투작, 문서 문명의 신이라는 겁니다. 초전과 중전은 순공으로 무기하여 1, 2대는 허리허명으로 불성할 것이나 발전하지 못할 것이나 말전의 자성공은 지지유금의 장생임의 학당의 음신은 즉 살을 집안으로 내려 다시 위를 보면 학의 술로서 역시 문명의 별이 된다. 3대 중방 장방 자손 필출 검과 갑직이 문겸 무건지직 존차 이란 뭐 이거 뭐 뒤에 후손들이 배우라는 의미 같습니다. 이 부분은 3대의 자손은 필히 과거에 급제하는 귀함이 있음에 문무를 겸만직책일 것이다. 백호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백호도 있고 사가 백호지요. 지의 장생이고 다시 살을 내리고 보니까 문명문화 문무지요. 그러니까 사의 백호는 무직, 주작은 공부니까 문관이니까 문무의 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용인 선영인데 이제 관용자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헤드에 뭔가를 따라서 측정을 하면 어, 기운적 감이 없어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건 천기기둥, 천기에서 내려오는 양기천기기둥, 기맥이 이렇게 흘러온다. 이 기맥이 흘러와서 천기를 끌어내린 겁니다. 이거 엄해천기입니다. 엄해천기. 여기는 삭격이라 해서 저 봉우리에서 이 묘소로 제왕기운이 날라옵니다. 근데 제왕이 좀 작지요. 그리고 이건 아주 안 좋은 기운입니다. 이건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객사하거나 하는 기운인데 이 용인선영입니다. 근데 뭐 앞에 헤드를 다는 거 뭘 달면 되냐고 뭐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알려드리면 이제 나쁘게 쓰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사방을 어지럽히지요. 그걸 연구를 해서 뭐 나쁘게 하기도 하고 뭐 자기 집 조상 풍수를 좋게 해서 뭐 그걸 또 나쁘게 쓰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서산대사님의 글입니다. 그 서산대사님은
수행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버리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가져온 이유가 역이든 풍수든 정신수양이든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형이상학을 가는 학문들이 참 어렵지요. 그 어려운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치의 길과 뜻의 길과 마음의 길과 말의 길로서 보고 듣고 믿고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으로 경절문의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의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져 재미도 없고 모색할 것도 없는 경지에서 칠통을 깨뜨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성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이를테면 유김 학문을 하면서 모든 유김 이론에 정통하고 그리고 그 노력들이 또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그 절정이 최고에 이르면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뭐가 하나 와요.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을 사주 설명하다가 말씀을 드렸나. 그러니까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의의 길이 끊어지고 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어졌을 때 형이상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학이나 미국이나 유명한 대학에서 철학 전공을 했다 하고 불교 관련 대학에서 철학 전공을 했다 하고 철학의 역사나 불교의 역사를 많이 안다고 해도 마음의 길이 끊어지고 이체의 길이 끊어지고 모든 길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정말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게 정성이 절정에 이르러야만 이렇게 뭔가 하나가 나오고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많지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할 텐데 저는 스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생에 성녀였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는 걸 보면 성녀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이 싫고 항상 은둔하고 싶고 그렇네요. 그 성격이 성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백운경안이라는 스님은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지은 무신가입니다. 고요한 흰 구름은 허공에 일었다 사라졌다 잔잔한 흐르는 물 큰 바다 복판으로 든다. 물은 굽거나 곧은 곳을 만나도 언짢아 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구름은 스스로 감았다 스스로 풀려 진하다거나 서먹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본래 고요해 나는 푸르다 나는 누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제가 시끄러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는 마음을 낸다 경계에 부딪혀도 마음이 구름이나 물의 뜻과 같으면 세상에 살면서도 모두가 자유로워 아무 일도 없으리. 만일 사람 마음이 억지로 그 이름 짓지 않으면 좋고 나쁨이 무엇조차 일어나리.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만 버리려 하면서 마음은 버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버리려 하고 경계를 버리려 하지 않느니 마음을 버리면 경계는 저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무심의 참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분들은 명상이 짙어지고 깊어지고 화두를 잡는 게 절정에 이르러서 어느 순간에는 앉았어도 천리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이 자유자재해져서 비록 가시덤불 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형이사가 공부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지요. 유김이나 사주나 부단히 화두도 잡고 정성을 다해서 원하는 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하늘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 이면에 어느 차원에서 그 기운과 연결되어 이거다라는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저는 경험을 해보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화두를 잡거나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